나사에서 놀라운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바로 세계 최초로 한국 지부를 공식적으로 설립, 한국이 향후지혜랑국우주청과도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죠. 나사의 이례적인 발표에 전 세계가 놀란 상황, 대체 나사가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 속내를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한국과 협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그의 말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는데요. 적극적인 영토 개척을 위해 한국의 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의 말이 주는 파장은 상당했는데요. 이 항공우주국이 본격적으로 우주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한국과 협력을 강화할 것이며, 나사 최초로 한국의 정식 항공우주국 소속 기구를 설립, 한국과 공조하겠다는 뜻을 밝힌 곳인데요. 게다가 한국에서 현재 추진 중인 한국형 나사에 대해 나사가 직접 도움을 주겠다고 나선 것인데요. 빌 넬슨 미 항공우주국 국장의 발언은 미국만 아니라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제까지 과학기술 유출을 받고 다른 국가의 간섭을 막기 위해 꽁꽁 감쌌던 나사에서 한국에게만 이례적으로 문을 연 것인데요. 최초로 발생한 일이라는 점에서 사람들의 이목을 단숨에 끌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한국이 새로 만들고자 하는 한국형 나사 항공우주청의 존재와 관련, 한국이 드디어 본격적으로 우주경쟁에 발을 딛기 위해 나라에서 직접 우주 사업을 관리할 것이라는 분석이 등장했습니다.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해외 주요 매체에서는 현재 눈부신 과학 발전과 우주기술 개발이 일어나고 있는 한국이 도전장을 내밀었다는 표현했으며, 나사의 이번 협력과 한국 설립에 대해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죠. 최근 들어다 누리를 빌어 누리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한 한국의 과학기술 변천사를 언급하며, 작은 나라에서 집약적으로 대규모 비용을 투자한 미국과 중국을 빠르게 따라잡고 있다고 한국을 묘사했는데요. 실제로 한국에 보인 눈부신 발전은 경이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주발사체 연구에서도 한 번의 실패를 거쳐 두 번 만에 누리호를 성공시킨 것은 미국에서도 높게 평가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사건 사고가 일어나 안정성 측면에서 그 누구도 우주발사체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인 일, 그것도 자발적으로 기술을 투자해 이를 성공시킨 것은 극히 일부의 국가만이 가능한 일이었죠. 그러나 한국은 보란듯이 과학기술 개발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주발사체 성공이라는 쾌거를 이뤄냈죠. 그런 한국이 이제는 국가 단위에서 우주사업을 진두지휘, 한국도 중요한 키플레이어가 되겠다는 야심에 보인 것입니다.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우주총신설을 위한 우주개발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한국형 나사를 만들기 위한 땅 고르게 들어갔죠.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가 있지만 비상설 기구로 예산은 물론이고 강한 주장으로 우주사업에 성공시킬 만한 부서가 없다는 한국 우주산업에 있어 큰 약점으로 지적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현 정부가 강하게 우주사업에 욕심을 내고 항공우주청 부지를 사천으로 정하겠다는 발표를 하며 건설 및 부처 설립의 의지를 보이면서 나사까지 설득하는 데 성공한 것이죠. 처음에 한국 정부에서 나사의 협력을 구할 때 나사의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하진 않았다고 합니다. 기술 유체를 극도로 두려워하는 기구 특성상 기구 설립에 대한 노하우만이 한국 정부는 기대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의외로 쉽게 나사에서 기술 협력은 물론 항공우주청 설립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나서며 심지어 나사 기구까지 한국이 설립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나사가 한국이 지부 설립까지 하며 한국 정부보다 더 적극적으로 협력을 요청하고 나선 것일까요? 그 비밀은 바로 나사가 개발하지 못한 기술과 미국의 강력한 경쟁자로 떠오른 중국의 존재였습니다. 어느새 러시아와 미국을 넘볼 정도로 우주 사업에 큰 돈을 투자한 중국은 차례차례 우주 영역에 있어 성과를 내며 러시아와 미국을 긴장시켰는데요. 그런데 최근 달 탐사에 나선 중국에서 미국에서도 발견하지 못한 새로운 광물을 발견하면서 나사 과학자는 물론이고 미국 정치가들의 충격에 빠뜨린 것입니다. 중국 국가우주국은 2020년 무인 타입 탐사선 창호 5가 가져온 바람속 표본에서 새로운 물질을 발견이 광물의 창우석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올해 9월 발표했습니다. 국제광물학협회는 면밀히 탐구한 결과 지구상에서 발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구조의 광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를 새 광물로 지정하게 되었다는 보도를 내놓았는데요. 자련모함 입자에서 발견되니 광물은 미국과 러시아는 전혀 눈치채지 못한 광물로 중국이 과학기술이 발전한 곳에 드러내는 강력한 증거였죠. 게다가 중국 국가우주복은 암석 표면을 통해 미래의 핵융합 보험료인 헬륨 세매장량과 관련한 수치를 처음으로 뽑아내면서 미국, 러시아 못지않게 달 경쟁에서 앞서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도 에너지원을 찾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각 국가들 사이에서
중국은 달의 가치를 주목한 것입니다. 헬륨 3는 대략적으로 100만 톤 정도 달에 묻혀 있는 것을 알려 있는데요. 이 함유량이 고순도의 경우 충분히 이를 개발할 요인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달 경쟁이 곧 에너지 경쟁에서 앞서 나가는 길이며 미래 첨단 산업 경쟁에서 한 발 더 유리한 위치에서는 일입니다. 그동안 달 탐사에 의욕을 보내지 않았던 나서는 중국에 있다는 발견 소식에 긴장할 수밖에 없었죠. 빌레 스미 항공우주국 국장은 독일 일간지와의 인터뷰 자리에서 대놓고 중국을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중국의 우주 프로그램은 미국과 다르게 군사적 목적이 다분하며 자칫 잘못하면 중국이 무력으로 달을 뺏을 수 있다고 경고를 날렸습니다. 그가 미국을 향해 조심해야 한다는 쓴소리를 남긴 것은 그만큼 중국의 우주경쟁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나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메시지였죠. 나사 역시 달점사를 비롯해 각종 우주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싶었으나 이를 수행하는데 큰 어려움이 최근 있었습니다. 중국은 시진핑 정권 아래의 지속적인 지원을 받았지만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 예산 삭감 조치를 당하며 프로젝트가 무산되기도 했죠. 다행히 바이든 정권이 들어서면서 예산을 회복할 수 있었으나 속도면에서 중국에 뒤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했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뛰어난 기술과 우주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투자를 표망하는 곳과의 협력이 필요했는데요. 하지만 지금이 모든 조건에만 조금 국가가 나사 앞에 등장을 한 곳입니다. 바로 한국이었죠. 누리호를 비롯해 다누리까지 우주를 쏘아보내는 것도 모자라 한국만 가지고 있는 우주기수도 등장하면서 나사는 한국을 눈여겨봅니다. 한국의 나사도 가지지 못한 기술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바로 단두리 달 탐사선 때문이었습니다. 미국 우주 전문 매체 스페이스닷컴은 다누리를 주목하는 기사를 통해 다누리에 탑재된 기술을 주목합니다. 달은 인간의 탐사를 전부 허용하지 않는 곳입니다. 특히 어두운 곳에 가려진 부분은 아직 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부분이 미지의 영역으로 남겨져 있는데요. 나사에서는 이 부분에 촬영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촬영할 카메라 기술이 없었는데요. 그런데 이 기술을 한국 다누리 연구진이 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구 음영지대라 불리는 곳에 선명하게 찍을 수 있는 기술이죠. 미국의 달관 측 궤도선을 보냈던 카메라와 비교해 성능이 200배 이상 개선된 카메라로 이때부터 한국 우주과학기술 수준을 재평가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한국천문연구원이 영하 220도 이하 극저온 진공 상태를 구현하는 시험 장비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면서 나사 연구진들을 깜짝 놀래켰습니다. 우주에서 적외선을 비롯해 각종 물질을 관찰하기 위해선 우주의 온도보다 훨씬 낮은 저온에서 냉각되는 망원경이 필수인데요. 이 기술은 현재 미국에서도 개발하지 못했던 기술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최초로 이를 개발했고 실용화에 성공시킨 것이죠. 피에르 콘서트 칼텍 박사는 천문연의 진공장비가 우주만 원경 개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말하며 한국 과학자들의 기술 수준의 놀라움을 표현했습니다. 이 밖에도 다른 환경을 그대로 지구에서 체험할 수 있는 진공 챔버 기술 역시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 나사에서도 구현하지 못한 달 환경을 한국에서는 구현해냈죠. 나사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는 불순물이 들어가면 진공 상태를 유지하지 못해 불안전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개발한 진공 챔버 기술은 모래나 미세먼지 등 달과 똑같은 환경을 구현해도 아무 이상 없이 진공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사에서는 앞으로 달 탐사 시뮬레이션을 위해 휴스턴이 아닌 한국으로 향해야 한다고 깜짝 놀랐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죠. 이런 한국의 뛰어난 기술력이 나사의 한국지 보건설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인데요. 일본은 한국보다 더 뛰어난 우주항공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나사의 한국지부 건설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죠. 그러나 무섭게 성장하는 한국의 우주항공 기술 역량을 생각해보면 나사의 결점은 충분히 이해가 합니다. 방산만이 아니라 우주기술에 있어서도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 대한민국, 앞으로도 대한민국이 미래 기술 경쟁에서도 앞서 나갈 수 있기를 기원 알아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